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우리가 3절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4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기초의문에 대해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토지의 표시를 자, 새로이 정하거나 자,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토지 이동 개념이라도 소재,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요. 이렇게 우리가 숙지하라고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라는 거.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는 뭐예요? 그러면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라는 걸 다시 한번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이 있겠죠. 신규 등록. 자, 변경이라는 것은 분할과 합병, 대표적으로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느냐? 해면성 말소라고 그래요. 해면성 말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제4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바운더리가 넓어요. 바운더리가 넓어서 제4절과 관련돼서는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바로 4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4문제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초의문이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는 거에 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 소유자 변경. 요거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소 변경,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주소 변경을 말하는 거죠.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과거에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기냐 아니냐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으면 1번과 2번은 숙지할 필요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신규 등록 새로이 정하죠.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임야에서 토로 가. 그러니까 지번이 바뀌거든. 분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할 때, 자, 지적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과거에 이제 청량 성과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량 성과도와 관련돼서 성과도는 그러면 이 청량에 대해서는 누가 검사를 하죠?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거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성과도를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어떠한 불편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청량 성과도를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첨부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 삭제가 되었다는 걸, 요 틀을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사유를 정리하는 서류의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왜?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야. 관리하는 경우는 시도의 확인으로서, 시군구의 확인으로서 소유의 제첩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다라는 겁니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야. 그럼 시군구가 바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럼 지적소관청이란 그러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을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라는 것.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두자로 번지면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직권과 관련돼서 직권은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통지 쪽으로 연결된다.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직권 조사 청약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필지라고 합니다. 한 필지. 이렇게 나누니까 뭐라는 게, 이게 바로 청량이거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거든. 좌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바로 지적 청량이야. 근데 합병과 관련돼서 볼까요? 그러면 합병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병은 굳이 합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합병은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목이 대라고 생각해 봐요.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청량 검사는 필요 없는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에 공통점이 있죠. 청량은 하지 않지만 뭐는 실시한다?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개념 및 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할 거는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발사하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의 이제 내용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의 내용이니까 토지 이동의 사유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신자야.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은 이 신자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공인수면 매립 준공회에서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소유자는 신청이야. 그래서 신청이죠. 며칠에 신청하느냐? 60일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바로 지적소관청이 하거든. 그래서 60일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간서에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죠.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35회 때 2.5점짜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 첫 시간에서 배운 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배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항상 저를 보실 때, 국합성의를 보실 때 이렇게 딱 잘라서 봐야 돼. 대장, 등기부.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요? 없죠. 등기부도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된다. 이게 바로 35회 때 2.5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 없죠. 그럼 토지 표시사항도 얘가 결정하고, 그러면 다만 A적으로 소유자도 뭐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요게 33회 때 가로 넣기로 출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지적소관청. 그래서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자 등자하고 친하지 않아. 바로서 등기 촉탁, 등기 필증 이런 것들이죠.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자하고 친하지 않다. 그래서 등이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자,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야. 그래서 임토로 가는 것.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그래서 신청 의무 기간과 관련돼서는 60일.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어때요? 청량하겠죠. 그럼 청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때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검사를 받아야 돼. 누가 받아요? 지적소관청에게 받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직관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확인해요. 임토 이렇게 잡아야 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며칠? 60일 있다 잡아두시면 돼요. 자, 등록 전환의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임에서 토로 가.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지목 변경은 필수적이다. 이러면 틀려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산지관리법 요걸 꼭 잡아놔야 돼. 산지관리법
그럼 산지관리법. 이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국계법으로 건치면 X가 돼. 국계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것.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체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럼 굳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되네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목 변경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행질 변경이네. 그래서 도사. 그래서 앞으로 외울 때 대도사. 앞으로 이렇게 숙제 놓으면 돼요. 자,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대도사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니까 측량을 하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임에서 토로 가.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그대로 등록 전환돼.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요 부분과 관련돼서는 15회 때 출제가 됐고 25회 때 출제가 됐고 자 34회 때 또 출제가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다. 초과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딴 거는 모르더라도 대도사 익숙해지고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록 전환 시 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것 대도사.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분할과 관련돼서 분할은 뭐 딱 하나 우리가 잡읍시다. 그러면 분할이란 개념을 잡으면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요거 우리가 이제 60일과 관련 자,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자, A적으로 제한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거는 임의적이라는 거고, 이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야. 의무적. 그래서 특히 A 조건에서 의무적, 요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60일에 제한이 없어. 그러면 A적으로 의무적, 분할하여야 한다. 요거는 뭐이 영어로 건치면 can이고, 영어는 뭐이 must가 되는 거야. must.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영어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영어는 must야. must 하여야 한다. 요 부분과 관련돼서 영어는 can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분할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한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다. 일부가 무슨 변경이냐? 형질 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 기억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없어나. 일부 형질 변경 며칠? 60일. 이때는 지적소관청의 토지 분할을 하여야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60일 제한과 관련돼서 이 부분만 확인해 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병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신청과 관련돼서 60일. 이것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요거 12개야. 12개. 자, 요건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필지, 한 필지.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연속돼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그다음 두가 연속 접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 요거는 요거와 관련돼서는 34회 때 출제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졌고요. 그래도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합병의 신청과 관련돼서 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A적으로 있어. 12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니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러면 합병이란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목과 관련돼서 11개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합치니까 12개거든. 12개. 그래서 도로 제방 하천국어 유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60일. 60일과 관련돼서 요 30일이 때는 요 60일을 90일로 장난을 쳤죠.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걸 잡아놔야 돼.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윤곽이 잡혔어요, 틀이. 그러면 합병의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래.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성립 요건 기억해 두시고, 60일과 관련돼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거.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이. 지목 변경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60일. 요거 하나 잡으면 되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국계법이죠. 국계법. 자, 산지관리법이면 등록 전환이 되고, 그럼 여기를 키워드로 잡아야 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요 디귿이 포인트야. 요거는 도시개발사업의 뭐예요? 바로 특례로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정공정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때는 바로 특례야.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60일이라는 것만 잡아두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특히 5개가 나오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4.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냐, 기냐, 아니냐. 출제 포인트는 바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돼요. 특히 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요 특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 육지가 바다로 된 우리 강학상은 바다 해자. 그래서 해면성 말소가 돼.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신청 기간을 좀 길게 둔다. 90일이라는 거야. 뭐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어때요? 열받죠? 그래서 신청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있다라는 걸. 요걸 잡아야 돼. 90일. 근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0일의 때는 요 90일을 60일로 장난쳤다고. 그래서 요 부분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통지 받은 날로부터야. 요걸 우리가 기억해 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만서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여기가 포인트네요.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해면성 말소된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포락지는 나올 수 없어. 왜? 하천 부지화된 게 포락지거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다.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90일이라는 걸 반드시 잡고 하천이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것. 그래서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딱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사항 정정이네.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요거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되죠. 그러면 자, 직권 정정 사유 아주 중요해요. 직권. 그럼 직권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는 일반 법률에 9개. 그러면 개별 법률에 하나가 있어서 직권 정정 10개. 요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직권 정정이란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이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러면 직권 정정에 대해서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뭐에 신경을 썼죠? 예,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잘못 등록한 경우는 뭐예요? 바로 직권정정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소유자 신청 정정과 관련돼서 신청 정정 요게 나오네요.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자 소유자 신청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네.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신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정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니은과 디귿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자, 경계가. 자, 경계가 변경이 돼서.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직권정정은 안 되거든. 그래서 신청정정이죠. 그래서 신청정정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이니까 뭐예요? 소유자. 인접토지 소유자의 성낙서. 그러면 확정판결서 정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니은과 관련돼서 꼭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경계면적 그러면 뭐예요? 청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요거는 13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네. 자, 그래서 여기 등록상 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정정이냐? 직권 정정이 되겠습니다. 자,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절차죠. 절차. 그러면 축척 변경의 절차고 축척 변경 위원회를 잡아두셔야 돼. 자, 축척 변경의 절차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야죠. 지적도야. 어디에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가는 걸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개념 하나 잡고 그러면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2번을 우리가 보죠.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잘랐어요. 3분의 2야.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거든. 자, 그래서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절차 부분과 관련돼서는 굳이 나중에 우리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은 절차를 하기 전에 축척 변경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소에서 대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개념에 대해서 절차는 꼭 출제가 되니까 뭐 숫자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축척 변경의 절차, 특히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확인을 부탁해요.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11번에 대해서. 자, 10번과 11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지체 없이 확정 권고를 해야 돼. 확정 권고일은 언제냐? 돈 처리가 됐을 때.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언제냐? 확정 권고일이 된다는 거. 시행 권고일이 아니라 확정 권고일이라는 거.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어디에?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에서 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축척 변경입니다. 자, 지적정리 있죠. 지적정리와 관련돼서는 꼭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사실관계의 정리가 있고요.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어.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것. 지적소관청. 자,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자, 요거는 등기소 등기관이 하는 거죠. 자,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사실관계로 출발했으면 뒤에도 사실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이 돼. 등기 촉탁. 그러면 앞에가 권리관계만 선등기 후 대장이 돼. 등기 완료 통지, 등기 필 통지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권리로 출발하느냐 사실로 출발하느냐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기초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지문에 대해서만 확인을 부탁할게요. 자, 토지 이동이 있다.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도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소유자 정의 결의서. 요게 29회 때 단독 문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포인트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그러면 등기 간서야. 등기 간서. 그래서 등기 필정 등,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래서 1번, 2번을 잡아놓고 신규 등록은 뭐예요? 대장 없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도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그러면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꼭 정립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소유자가 모른다.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줘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통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우리 34회 때 가로 넣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꼭 잡아두면 돼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요거는 자 15일이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요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우리 기초입문에서는 딱 윤곽을 잡아놨어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제5절 지적청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그러면 제5절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 지적의 3요소 요걸 우리가 잡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요걸 잡으면 체계가 잡히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토지, 지적공부, 등록을 우리가 배우겠죠. 그러면, 자, 지적의 이제 서론 부분에서 지적이란 무엇이냐? 지적이 무엇이냐? 지적이란 토지.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배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배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필지를 우리가 배게 되죠. 자, 필지에 대비해서 이제 필지는 주된 토지요. 종된 토지는 양입지라고 이제 배워요. 양입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럼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자, 지번, 흘러가는 과정을 봐요. 자, 그러면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뭉치면 한 필지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필지 배우고, 그러면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배웠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등록하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토지 이동을 이제 배우게 되네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됐으니까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됐으니까 지적 정리를 이제 배우게 되죠.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를 배웠다. 수단으로서 뭐예요? 바로 지적 청량을 우리가 배우게 돼. 지적 청량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해서 청량법, 그 다음에 수로조사법, 수로업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래서 세계 법률이 통폐합이 돼서, 세계 법률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이제 뭡니까? 바로 정보야. 그래서 명칭이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고.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로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과 관련돼서 지적법은 과거에 뭐의 시험법이었죠. 그러면 청량도 다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지적 청량만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지적 파트하고 말하는 게 지적 청량만 시험범위야. 그래서 제 5절 무슨 청량으로 잡았죠? 바로 지적 청량을 잡았다.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이 바로 지적 청량이야.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 그래서 13개. 요게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를 뭐 해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 그래서 지금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야 돼. 기초 입문에서. 그러니까 암기할 것도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것도 암기하면 안 돼. 이해는 이해고 암기는 암기할 사항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는 13개. 그러면 13개가 있는데 우리 몇 개 우리 중요한 사항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청량이야. 항상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야.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야.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이 아니라 연포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포탕이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 현황이 들어갔어. 그러면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이야. 현황 청량이야.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요거 이제 33회 때 요걸 지행도로 우리가 권쳤어요. 지행도가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야. 도면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야. 지행도는 개발적 측면이거든. 요 지행도는 공법에서 나오는 거야. 공법에서.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 현황이 들어갔다. 현황 청량. 그러면 요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요게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무슨 청량이냐? 지적 학정 청량이야. 그러면 학정 청량하고 현황 청량하고 자꾸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학정 청량이라는 것.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라는 걸 잡고 지적 현황 청량과 지적 학정 청량을 이걸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이야. 그러면 자,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검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 청량 수행자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자, 지적 청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 정보공사가 있어. 요 두 개를 지적청량.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야. 지적청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대표적으로 검사청량이야.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하고 지적소관청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했죠. 누가 돈이 많아요? 지적소관청이 많죠. 그러니까 검사청량 숙제검사는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소관청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검사청량은 지적청량에서 의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자, 검사청량하고 지적재조사 청량이 있어. 이 두 개가 자주 출제되고요. 28회들은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그러면 복원 청량이 됩니다. 복원 청량이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로서 13개. 요거 딱 잡아놓고, 현황.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지적 하나, 학정 청량. 그러면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이야.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13개 중에 2개가 있어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이번 달 거서 기초문에서는 몇 개다? 13개라는 것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청량의 절차가 나오네요. 절차와 관련돼서는 의뢰 절차죠. 의뢰 절차.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기준은 기초 청량이 돼. 그러면 기초 청량은 몇 개예요? 3개가 있다고 그래서 1. 지적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게 바로 기초정량이야. 그러면 지적기준점 정량, 과거에는 13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지금은 지문으로서 텀텀이 이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왜? 뭐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현지 답사를 가서 말뚝 받고 그 다음에 조표 표시를 해놓고 관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청량의 절차와 관련돼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차. 그래서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선점 및 조표, 간첩, 계산, 성과표 작성. 이 정도. 13회 때는 기초 청량의 절차가 바르게 묶인 것. 과거 옛날 옛적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거진 출제가 안 되고 기초 청량 절차에는 여러한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이라는 게 있어. 구분과 관련돼서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이 있어. 세부 청량. 그러면 기초 청량 1개, 세부 청량 12개, 합치니까 13개죠.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크게 세부 청량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 수행자예요. 지적 청량을 의뢰한다. 그러면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또 하나는, 지적 청량 수행자는 청량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이름은 틀려요. 그러면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제조사 청량하고 검사 청량이 있어. 요 두 개는 예가입니다. 3번에 청량 의뢰를 받은 자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거 의뢰를 내야 됐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적삼각 청량 성과 및 경의 청량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가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 규모 이상이다. 이제 공시를 하겠죠. 이상이다. 그러면 이분이 하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한다면 면적 규모 미만이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의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청량성과에게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근데 이상이냐 미만을 꼭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기간, 청량일자, 청량수수를 정한 지적청량 수행계획서, 요게 34회 때 가로 넣기로 나왔고요. 단답식으로 출제가 되고 언제?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줘야 돼.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줘요.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시도지사 X야. 그러면 3일, 5일이 아니야. 다음 날. 그러면 영어로 우리 한자로 번지면 이 길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 5번 지문도 많이 출제가 돼 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6번과 7번이겠죠. 우리 지적청량은 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야. 4일 연결해놓고 기초정한. 다만 A적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시 청량 또는 청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 6번이야. 6번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6번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7번과 관련돼서는 합의죠.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숙제하는 시간. 그러면 합의할 때는 전체 기간이야.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무슨 기간이냐? 청량 기간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26회 때, 28회 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26회 때는 20일이 나왔어. 그러면 20일을 합의를 했어.
그러면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청량기간은 15일, 검사기간은 자 5일이 되겠죠. 28회 때는 40일이 나왔어.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검사기간은 10일이 되겠죠. 그럼 지적청량의 의뢰와 관련돼서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특히 자 조심할 거는 요 4번, 5번, 6번, 7번. 지금 요 그러면 요 4번과 5번과 6번과 7번은 따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하고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사한다. 우리 기본서에서 앞으로 자 우리 심화학습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우리가 배워둬야 돼요. 뭐 합의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이요.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다? 검사기간이라는 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와 관련돼서 적부 심사. 그러면 지적청량이 잘 됐는지 덜 됐는지 이걸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 심사와 관련돼서 꼭 틀을 잡을 거. 자, 시도가 있어.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야. 위원회. 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 심사만.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등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숙제해야 돼요. 자, 시도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적부심사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등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그러면 국토교통부,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등.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지적위원회야.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네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두 개를 딱 확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와 관련돼서 적부심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적부심사인지 재심사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사죠. 그러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청량 수행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자, 과거에는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정이 돼서 수행자도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수행자는 뭐가 있어요? 수행자.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에 뭘 둔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를 거쳐.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적부심사니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경유하라는 거예요. 누굴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경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두 가지 지문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틀렸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가 이게 거쳐라는 것은 경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경유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청량을 신청하여 청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청량성과의 검사청구 경위서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회부와 관련돼서 이게 회부를 잡아야 돼. 회부. 그러면 회부에 대해서는 며칠이냐? 바로 30일이야. 그래서 항상 외울 때 회부 30일.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적정량의 경위 및 그 성과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해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부 30일. 자, 해부 30일. 요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부터 심의얼결. 그래서 심의얼결이야. 요 심의얼결은 누가 대한다? 바로 60일이라는 거예요. 60일. 심의얼결 60일. 9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일을 잡아야 되고. 자,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얼결을 거쳐 며칠? 자, 30일에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연장 30일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 얼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적정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정량 적부심사 청구인의 이해관계 내 통지할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지야. 통지는 뭐라는 통지는? 자, 통지는 며칠이냐? 그래서 누구한테 통지해 주느냐? 청구인 및 이해관계. 통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7일이라는 걸 잡아야 돼. 7일. 7일이라는 거. 그래서 통지는 7일입니다. 7일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번과 관련돼서 재심사 청구 기간은 뭐냐? 90일이라는 거. 그래서 재심사 청구죠. 지적정량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의 얼결에 의해서 불복한 경우는 얼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인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결론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재심사 청구와 관련돼서 나머지는 준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자, 1차 현황에서 연장 30일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얼결이 졌어요. 그러면 송부가 되겠죠. 송부는 지체 없이 갑니다. 시도 지체 없이 가고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7일이야. 그래서 7일에 통지해줘요. 그래서 7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해주면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재심사 청구가 되겠죠. 그럼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냐? 바로 90일이라는 거. 그래서 숫자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주정한다.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청량 적부심사 재심사에 대해서 기간은 우리가 숙제해 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적 청량 적부심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 적부 재심사와 관련돼서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만. 그러면 2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청량 적부심사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2번 지문에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와 지적일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심의얼결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지방이냐 중앙이냐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뭐예요? 적부심사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 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업무 범위가 심의얼결 사항이 아닌 것 긴 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적부심사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 등.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크게 4개 테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지적청량의 대상.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다. 그러면 지적청량의 어뢰 절차와 관련돼서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요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포인트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래서 지방지적이나 중앙지적위원회. 우리가 하는 말 언급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테마가 또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뭡니까?
자, 지적 기준점이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세 개를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뭘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워둘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 지적 삼각점. 우리가 이 개념 잡을 때 잡았죠. 지적 삼각점. 그러면 지적 삼각 보조점. 보조점이라는 거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적 도건점에서 우리가 잡아야 돼. 지적 도건점.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점은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시도지사가 청량성과를 검사해요.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도건점 이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청량성과를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관련돼서 지적도건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거는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뭐예요? 수업 끝나고 혹시 강의를 들었으면 보도블록을 한번 봐봐요. 보도블록에 다 박혀 있어요. 지적기준점이.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뭐예요? 자, 2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 그래서 지적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지적도건점은 50에서 300m 간격으로.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흔히 볼 수 있어요. 보도블록을 보면 우리가 바닥에 깔려 있어. 지적도건점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지적도건점이야.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 가격은 비싸. 그러면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청량성과 관리를.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도건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걸 잡아놓고, 근데 여기에서 발급과 관련돼서, 열람 발급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점은 뭐냐? 요거,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신청할 수 있어. 지적삼각점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도건점은 어디? 지적소관청에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삼각점과 관련돼서 조심해서 다뤄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파트와 관련돼서 4개 반드시 잡아야 돼. 지적청량의 대상 13개. 그러면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반드시 잡아야 되고,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재심사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방과 중앙지적위원회냐? 그러면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3개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 3개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 자, 영원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어떤 기초적인 기초입문에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잡아놓고 우리가 기본서를 들어야 돼요. 하여튼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